요즘은 방 안에 그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뭐 가습기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뭐 얘들이 빛을 갖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 전멸등이라든가 근데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것도 사실 자극원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방 안에, 침실 안에는 절대적인 빛이 없는 수준까지 가야지 돼요. 잘 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실행론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to-do, 뭘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저는 not to do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잘 자게끔 프로그래밍이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해서 못 자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수면에 방해를 많이 하는 요인은 뭘 것 같으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고 저도 실감을 해요. 저도 밤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다 보면 그날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확실히. 그래서 원래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나마 TV나 노트북이었어요. 근데 TV나 노트북은 보통 이제 책상이나 거실에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잘 때는 그래도 어쨌든 그걸 끄고 오니까 일단 차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은 침실까지 갖고 들어오게끔 조그맣게 휴대가 되니까 이거 못 놔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전까지 막 이거를 보고 자는데 문제는 이 휴대폰 내지 노트북 이런 모니터가 있는 것들은 소위 얘기하는 블루라이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 시신경을 통해서 여기를 계속 각성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 다 봤다 이제 졸려 자야지 하고 딱 끄고 자려고 해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소 자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하고 핸드폰을 덮고 다른 데 놓고 그리고 어둡게 완전히 방에 불 끄고 자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어두운 조명이 익숙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인류가 원래 태양빛에만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해 지면 어두컴컴하니까 빛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송가체에서 어둠을 인식하고 이제 잘 때 됐구나 라고 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차차차차차 이렇게 수면 모드로 진입을 시켰는데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자기 전까지 밝은 형광등 밑에서 있다가 자려고 하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진입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불 탁 끄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전환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일반 조명도 사실 끄거나 아니면 좀 어두운 상태로 시간을 좀 갖고 즉 우리 시신경이 어둠에 좀 적응되는 과정 그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누워야 빨리 잠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방 안에 그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뭐 가습기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뭐 얘들이 소음을 요즘 적게 낸다고 다들 광고를 하는데 빛을 갖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 전멸등이라든가 근데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것도 사실 자극원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방 안에, 침실 안에는 빛을 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끄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꼭 필요하다, 뭐 가습기가 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불 들어오는 부분은 뭘 좀 덮어가지고 그걸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빛이 없는 수준까지 가야지 돼요. 그리고 그 요즘은 이 바깥에 가로등도 밝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가에 우리 집 창문이 나 있다라고 하면 거길 통해 들어오는 간접적인 빛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커튼을 좀 두꺼운 거 혹은 암막 커튼 같은 걸 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 그 침실만큼은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돼야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이제 빛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온. 침실의 기온도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더운 게 나빠요. 동사하는 사람들 있죠. 겨울철에 뭐 고립돼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
몸이 추워지면요, 몸은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동사할 정도로 심한 건 아니니까 공기는 사실 약간 서늘한 게 잠자는 데 더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겨울에 잠이 안 와요? 한여름 열대야에 잠이 안 와요? 열대야에 잠이 안 오죠. 사람은 더우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열대야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서라도 약간 서늘하게 만드는 게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원래는 겨울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겨울에 다 자잖아요. 근데 겨울에 사람들이 못 자는 이유는 난방을 너무 많이 틀어서 못 자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난방을 후끈후끈하게 하면 따뜻하니까 뭔가 좀 노곤노곤해져서 잘 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요즘 뭐 돌침대나 아니면은 그 온수 매트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해보시면 뜨끈하게 틀면 잠이 안 와요. 물론 체온이 너무 낮은 분들은 약간 온도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서늘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체온이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체온이 높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일단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몸이 따뜻하니까. 근데 서늘한 침실에 들어가면 체온이 떨어지겠죠. 요 낙차가 생기면서 잠이 와요. 그래서 몸을 일단은 따뜻하게 했다가 서늘한 환경에 들어가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 요게 잠자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습도.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많이 작용하는데, 겨울은 아무래도 공기가 좀 건조하잖아요. 근데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공기가 건조하면 자꾸 기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수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방 안에 침실의 습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가습기가 도움이 돼요. 목이 약하신 분들은 목에다가 간단하게 손수건 같은 거 두르는 거, 이거 생각보다 도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기관지나 호흡기가 약하다, 기침 많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빛, 온도, 습도, 이 세 가지 조절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작은 팁 중에 하나, 코가 안 좋거나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입을 벌리고 자면 구강호흡을 하거든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코골이 테이프, 수면 테이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입술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가 나오거든요. 이거 써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코골이도 수면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막으면 이걸 이렇게 딱 붙여서, 왜 우리 그 키네시오 테이핑이라고 근육에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붙이면 입을 억지로 다물어 놨으니까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코골이나 비염이 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잔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놔도 아침에 뭔가 좀 개운하게 일어난다 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이걸 막아놓으면 숨을 전혀 못 쉬겠어. 이런 분들은 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치료적으로 해결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막아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법으로는 뭐 아로마도 도움이 되고요. 싱잉볼도 있고 명상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불면 내지는 뭐 수면에 도움되는 방법 뭐 이렇게 찾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있어요.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 몸이 해파리가 된 것처럼 흐늘흐늘하게 됐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 내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등 뒤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하나하나 늘어진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를 한꺼번에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부위별로 나눠서 처음에 뒤통수, 그 다음에 목 어깨, 그 다음에 등 위쪽, 뭐 중간, 그 다음에 등허리 아래쪽, 그 다음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 뒤꿈치,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 닿아 있는 부위를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하다, 내지는 왜 우리 아스팔트 바닥에 껌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늘려 있는 그런 느낌 있죠. 내 몸이 그렇게 된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쫙 늘어진다, 쫙 붙는다, 이런 상상을 부위별로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발끝까지 갔으면 다시 머리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등 밑으로 내려간 기억이 없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머리에서 목 어깨하고 등 할 때쯤에 벌써 잠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넘으면서 가끔 불면이 오는데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데 제가 확실히 효과 본 게 아로마하고 싱잉볼하고 이 해파리 수면법 도움 많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는데 먹고 자고 싸고가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입면장애뿐만 아니라 유지장애도 불면증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럼 이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빗자극 없애고 온도 안 맞는 거 맞추고 습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테이프 붙이는 거 그리고 해파리 수면법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꿀잠 자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